네,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장 국내 증시 FOMC와 마이크론이 들고 온 훈풍에 반응을 하면서 양대 증시가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코스피는 2%대의 상승,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탄력은 약했지만 1.44%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다는 건데요.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종목들로 집중을 했는데 과연 어떤 쪽으로 거래대금이 쏠렸을지 거래대금 탑5 리스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삼성전자도 3%대 추가적인 급등 시세를 펼쳐주면서 이제 8만 전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인공은 바로 SK하이닉스 쪽이었죠. 장중에 9%대까지의 급등 시세를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도 9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8.63% 급등하면서 17만 원의 종가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어제 참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거래일 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왔다라는 점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삼성전자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탑5 리스트를 살펴보신다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나란히 이름을 올렸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동진세미케미 이렇게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만큼 반도체 종목들 잠시 뒤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차와 기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올렸는데 어제도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4.56%의 강세로 25만 2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은 면했지만 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요일장에서 현대차가 낮아진 ROE를 이제 극복하겠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일장에서도 2%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거의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주총회가 있었죠.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어제 국내 이슈 외에도 또 글로벌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이슈로는 어제 주주총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에 힘입어서 결산 배당금을 1년 전보다 40% 늘어난 주당 8,4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상정한 것인데요. 2, 3분기의 배당안을 포함을 한다면 총 11,400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앞으로도 배당 성향을 2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연 4차례 분기별로 배당을 하고 3년 동안 자사주의 1%씩 소각을 하겠다라는 등의 파격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전하면서 투자자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환호를 했습니다. 4.56% 강세로 이렇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에다가 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로서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도 앞으로 현대차에 대한 미래 가치를 기대하게 하는 발언이어서 투자자들은 좀 환호성을 보내줬습니다. 한편 글로벌 이슈로는 지난달 유럽에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가 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정부가 자동차 배출 규제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호재성 뉴스로 작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32년에 신차 비중에서 56%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2030년까지 67% 비중에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하이브리드가 그 빈자리를 메꾸면서 13%로 늘어났는데요. 현대차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듀얼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투자자들은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 급등을 보여줬고요. 기아는 아쉽게도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덕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1,49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덕성은 어제 정치 테마주로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내용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참 시장이 신기했던 게 반도체 저 PBR 종목들도 시원한 강세를 보여주는데 테마주단도 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에는 정치 테마주가 쉬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거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주로 알려져 있는 덕성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주주총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동문인 이봉근 대표의 재선임 안건이 상정이 되면서 장중에 21%대까지의 급등 시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쉽게도 윗꼬리를 달았고요. 10%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잠시 뒤 살펴볼 반도체 종목인 동진 세미캠 16.52%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HLB 그룹 중에서 HLB가 8.57%의 강세, 그리고 HLB 제약이 22% 넘는 급등세로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도 그룹주 중 다수가 52주 신고가를 어제 경신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죠. 사실 기대감이 엄청났었는데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56.67% 상승하면서 공모가 대비 1.5배 정도 오르는 수준에 그쳤는데요. 47,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사면은 모터, 제어기, 감속기 설계 기술을 갖추고 이를 일체로 통합한 모션 컨트롤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에 공모가 대비 오로지 한 1.5배 정도 오르는 것에 그쳤습니다. 앞서 진행된 기관의 수요 예측에서 최다 기관이 참여를 하면서 기대감을 모은 것에 비하자면 다소 아쉬웠는데요. 장 초반에는 더블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IP 시장에 시초가 던지기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몰리고 있고 아무래도 26일에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IPO의 시장에 대한 이러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더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면서 4%대의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호실적 그리고 FOMC에 대한 경각감이 사라지면서 반도체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돋보인 날은 손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IT 업종들을 집중 매수를 했는데요. 사실 수요 일장에서 삼성전자가 5% 이상 급등을 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젠슨허 CEO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보도에 강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던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집중됐는데요. 마이크론의 주가가 장중에 2%대의 상승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18% 이상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더해졌고요. 한동안 조정을 받았던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쏠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최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내년에 착공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더하면서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소부장 쪽으로도 그 온기가 확산이 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D램과 낸드 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많이 거래대금이 쏠렸던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었고요. 16.52%의 강세로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어제 반도체 수출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년 대비 46% 늘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HLB 그룹주 체크를 해보시죠. 네, 어제 가남 신약에 대한 출시 임박 소식에 HLB 그룹주 시세가 정말 강했습니다. 여기에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 중인 바이오벤처 뉴로벤티에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하면서 10억 원 규모를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FDA 승인도 5월로 기대가 되고 있고 가남 신약의 PBM 등재 기대감과 함께 호재의 호재가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주가의 급등세는 엄청났습니다. HLB는 보시는 것처럼 8.57%의 강세, 그리고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22% 넘게 주가를 내줬는데요.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다는 점 체크하셔야 되는데 잠시 뒤에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5가지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트릴리온이 9.77% 거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비보존제약, 휴림 로봇, 그리고 엑시콘과 알루코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3가지 종목은 역시나 장마감 이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출할 수 없는지에 따라서 최근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등락률이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해소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CXL 테마로 강하게 주가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5%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전해진 이슈는 없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고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잠시 뒤 특징주로 이슈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가 10%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웰바이오텍이 9.95% 하한가, DYD도 9.94%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삼부토건도 6.8%대의 약세,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HLB 그룹주 중에서 HLB 생명과학이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HLB 생명과학부터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생명과학이 부채 상환과 리보세라닙 동물의약품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서 1,500억 원 가량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런 소식과 함께 HLB 생명과학 어제 그룹주가 전반적으로 시세가 강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9.53% 하락하면서 19,180원에 이렇게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NK맥스와 웰바이오텍, 삼부토건은 감사보고서 제출을 지연하면서 급락장세가 나타났고요. 한편 DY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정확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DYD도 역시나 9.94%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 넘어가서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 살펴드리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5.11%의 강세로 3,91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알루코는 LG 에너지 솔루션 폴란드 법인, LG 에너지 솔루션 브로츠와프와 약 500억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엔드플레이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공시를 전했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거의 8%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면서 5%대의 강세로 알루코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장 특징주 김음질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간밤 미국 증시는 또 환호를 질렀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AI 모멘텀까지 추가되면서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3대 지수가 또다시 그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했는데요. 전통주 위주의 다우 산업지수가 0.68% 상승세를 보여줬고 S&P 500 지수도 0.32% 올라주면서 5,241.53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장중 소폭 반납하긴 했지만 0.2%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미국장 특징주로 가보시죠. 네,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4% 하락 조정받으면서 171.3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이폰으로 전 세계를 휩쓸던 애플의 그 전성기가 언젠지 이제는 까마득한데요. 최근 연이은 악재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최근 구글과의 협업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주나 이제는 반등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유에 이어 미국에서도 반독점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밤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소송에 그리고 가격 경쟁에 이거 테슬라랑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법무부가 애플의 반독점 위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애플은 아이폰 생태계가 소비자와 개발자 그리고 경쟁 휴대폰 제조업체를 희생시키며 이 천문학적 가치를 또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애플의 소비자의 아이폰 구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크로스 플랫폼 메시징 앱 차단 등의 폐쇄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또 취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개발자 등의 다수의 이익관계로부터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사유입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이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면서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구글에 이어 애플의 소송으로 인한 간밤 조정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플과 관련된 우리장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기, LG이노텍, 삼성 SDI, 덕산, 네오룩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간밤에 삼성전지, LG이노텍, 삼성 SDI 전반적인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장에서 또 어떻게 될지 흐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미국장 특징주 함께 가보시죠. 네, 전기차 종목들을 꼽아봤습니다. 테슬라, 루시드그룹, 리비안을 가지고 왔는데 간밤에 미국장에서 전기차 종목들의 혼조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리비안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했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2%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 이런 혼조세 확인이 가능했는데 특히 테슬라의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모델 Y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공시에 이제는 반등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와 머스크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회는 머스크가 테슬라와 X에서 이중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라며 반박에 나섰고요. 또 이 독립성을 주장을 하면서 머스크와의 독립성을 이사회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사회 같은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에 조사를 당부를 하기도 하면서 이런 공시가 부각이 됐습니다. 또 중국의 전기차 업체 리오토가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라면서 1분기 전망을 하향 조정한 것도 테슬라 하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하락하자 이 테슬라의 대항마 리비안도 같이 떨어졌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전기차 관련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HL반도, CIS,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오늘장에서 흐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미국 특징주로 함께 가보시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장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14%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109.85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연준의 완화적 기조와 맞물려서 이런 실적 호조들이 기술주들의 동반 상승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전장 우리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계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마이크론의 이 훈풍이 또 우리 장에서의 봄바람까지 불러일으켰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좋은 상승세도 함께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14%나 올랐던 마이크론, 오늘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저스템 전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8%대 급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장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